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과 함께 출발. 저는 장안의 화제이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끝나고 반납을 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거의 4일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일단 뭐 이 정도 급인데 사실 준대형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급이면은 편안하고 조용하고 잘 나갑니다. 이거는 뭐 전 버전도 동일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버전은 3.8 가솔린을 시승을 안 해보고 2.2 디젤만 시승을 해봤었는데 디젤만 타더라도 이 정도 급이면 되게 조용하구나를 느꼈었고, 디젤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쏘는 감, 약간 토크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시내 주행할 때 좀 날렵하게 민첩하게 슉슉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디젤이 조금 더 이 운전하는 맛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가솔린은 6기통이에요. 자연흡기 6기통이라 가지고 좀 뭐라 그러지? 그 우직하게 밀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우직하게 밀어주는데 힘이 완전 넉넉한 거야. 그래서 약간 그 사람으로 치자면은 그 약간 타고난 운동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근수저라고 해요. 이제 근육이 거의 금수저급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근수저라고 하는데, 이 더 뉴 팰리세이드 이 3.8 가솔린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부터 힘이 좋았던 애, 원래부터 그냥 몸이 좋았던 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잘 나가고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거의 뭐 터보 달린 차를 많이 타서 그런지 그런 터보 달린 차하고 색채감이 조금 다르긴 해요. 뭐 한국인의 정서에는 터보 차저가 조금 더 화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내연기관 그 본연의 맛, 요런 맛도 좋아합니다. 여기 이제 막 수동까지 있으면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버튼식 기어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버튼식 기어를 DM8 소나타 때 처음 봤었는데, 처음 보면은 좀 이질감이 크기는 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물리적인 이렇게 기어로 이렇게 탁탁탁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다이얼로 바뀌었거든요. 아니다. 다이얼로 바뀌기 전에 전자식. 그러니까 기어 봉처럼 솟아있지만 전자식인 거죠. 이렇게 톡톡톡톡. 그래서 그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냥 물리적인 기어봉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다이얼식, 뭐 버튼식 이렇게 나오면서 살짝 이게 불편하지 않나. 또 레버식이 있잖아요. 벤츠가 원래 레버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국산차에도 이런 레버 형식이 많이 달려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만 쓰다가 이런 뭔가 좀 디지털화 된 그런 것들을 쓰면은 이질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몇 번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은 또 금방 적응해요. 사람이라는 게 금방 적응을 합니다. 역시 이런 것도 뭐 안전 이런 장치 있잖아요. 에이다스 이런 것들은 플래그십이니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이게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더 뉴 팰리세이드인 걸 아는 거지. 그냥 일반 분들은 이게 뭐 신형인지 뭐 구형인지 뭐 요즘 뭐 핫한 차인지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신차를 사더라도 그냥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런 차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고민하다가 계약을 걸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대란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 뭐 옛날에는 뭐 부품 하나당 뭐 1,000원, 2,000원 하던 부품들이 지금은 막 진짜 막 2, 3만 원 주고 살게 라고 해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언제 정상화가 될까요? 그래도 차츰차츰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추세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한 정상화는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면소음. 근데 이게 소리만 크고 진동은 별로 안 들려요. 방금 하이패스를 타느냐고 저 카드를 찍었는데, 이렇게 큰 차를 타게 되면은 뭔가 이런 하이패스 가까이 가기가 좀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폭이 막 넓어지고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이 공조 시스템이 뭐 한라공조, 뭐 두원공조인데 그 납품해주는 공장 업체들이 제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이런 단가라든지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튼 중국에 옮겼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갖고 아직까지도 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뭐 만들려면 없어서 못 팔고 없어서 못 만들고, 근데 살라는 사람은 많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거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약간 펠리세이드 하면은 캘리그라피가 공식이긴 하더라고요. 캘리그라피 기준으로 트림만 봤을 때 이 구형에 비해서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은 45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옵 있잖아요. 뭐 트레일러 패키지, 뭐 듀얼 선루프, 뭐 기타 등등 온갖 거 다 넣으면은 550만 원이 상승이 됐어요. 보통 한 500 이상 상승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풀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바뀌는 거죠. 플랫폼도 바뀌고, 뭐 엔진, 뭐 미션도 좀 바뀌고, 뭐 서스펜션 바뀌고, 뭐 디자인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한 5, 600 정도 오르기는 합니다. 다른 차들은. 근데 이 펠리세이드는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살짝 바꾼 거잖아요. 플랫폼도 아직까지는 이게 2세대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최신 플랫폼은 3세대죠. 아무튼 아직까지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고, 또 이제 엔진 미션도 기존에 쓰던 거랑 동일해요. 저는 그래서 이 지금 뭐 탄소 규제 그런 것 때문에 2.2 디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2.2 디젤이랑 3.8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은 뭐 엔진 미션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약간 좀 뭐 엔진 매핑을 통해 가지고 약간 출력을 높인다든지 약간 그런 조정을 하거든요. 거의 다른 모델들도 그렇고. 근데 이 펠리세이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마력 토크가 똑같아요. 구형하고. 그러니까 사실 성능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대신 이제 뭐 이런 뭐 흡차음재를 보강하고 뭐 스프링 댐퍼 이런 것들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승차감을 높이고 정숙성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급까지 오면은 승차감 원래 좋고 원래 조용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거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가솔린 모델은 원래 조용했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는데, 2.2 디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디젤 엔진은 가솔린에 비해서 좀 소음 진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흡차음재라든지 이런 정숙성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에르고 모션 시트가 조수석엔 없지만 또 운전석엔 있어요. 그래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을 해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고, 단계도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제네시스 차량들에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현대차까지 이렇게 급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내가 제네시스를 탄 것만 같다,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이 급 준대형급의 제네시스 SUV를 타려면은 GB80이 있습니다. 근데 GB80이 진짜 생각보다 비싸요. 그게 깡통만 해도 거의 7천만 원이고, 뭐 탈만한 옵션 조합 보면은 한 8천 중반 정도 하거든요.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이 펠리세이드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5천 막 100만 원 이러는데, 근데 8천만 원이면 너무 비싸.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런 GB80 이런 것들에 비해서 펠리세이드가 가성비가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거 터널 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웃긴 게 캘리그라피에만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차별을 주면은 되게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펠리세이드까지 왔으면은, 아유, 어차피 뭐 진짜 한두 푼 하는 차도 아니고 그냥 이왕 산 김에 그냥 풀업을 질러버리자 해가지고 캘리그라피를 가장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사실 좀 익스클루시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스클루시브의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만 옵션 넣어가지고 그렇게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옵션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면은 그냥 깡통도 탈만 하거든요. 이 준대행급으로 오면은 깡통부터 기본 편의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옵션을 한번 경험해봤다? 못 참죠. 넣어야지. 이거 없이 어떻게 이 차를 탈 수 있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출고한 다음에 후회하면은 늦었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냥 사는 김에 그냥 풀업 가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풀업을 넣다 보면은 위급이랑 또 이 가격이 겹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이면 제네시스가 낫지 않나? 제네시스는 뭔가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엠블럼도 다르잖아요. 엠블럼도 다르고 또 뭔가 이제 사회적 위치, 약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것들도 이렇게 현대 마크보다는 이 날개 달린 제네시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쌀이 이 정도 급이면은 GB80은 너무 비싸니까 한 GB70 정도? 그 GB70도 깡통은 4,900,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비슷해요, 이 캘리그라피랑.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덩치감, 그런 거에 있어서는 GB70이 조금 더 작기는 한데, GB70도 사실 타보면은 이 실내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이 타기에도 무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근데 이제 사람이 4인 이상이 되면 이제 팰리세이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3열이 GB70 같은 경우에는 없으니까. 3열까지 쓴다는 가정하에 사실 가성비 끝판왕은 카니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 팰리세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현대에서 나온 스타리아가 요즘 이제 봉고차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런 MPV, 이런 카니발 스타일로 많이 좀 세련돼졌긴 하는데, 이 사람들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바꾸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스타리아 하면은 그게 뭐야 이러면서 뭔리야? 그 있잖아요, 저거 스타렉스지. 봉고차,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첫 스타트를 할 때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갈 때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요즘 제가 차박을 안 간 지 오래되긴 했는데 이 팰리세이드로도 차박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과거 이런 오토캠핑장 갔을 때를 생각하면은. 근데 보통 팰리세이드 정도 타고 오시는 분들은 좀 장비를 좋은 걸 쓰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텐트도 막 비싼 거 쓰고, 약간 타프도 비싼 거 쓰고, 불멍 거 화로도 뭔가 되게 좋아 보여. 그리고 테이블도 원목이 조금 약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목 이런 거 쓰고, 의자도 되게 범상치 않게 되게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쓰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트레일러도 맞아 트레일러 끌고 오신 분들도 간혹가다 봤거든요, 이 팰리세이드로. 근데 이 트레일러를 이게 뭐 트레일러가 사실 주차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진짜 꿈의 그런 영역일 것 같은데, 저도 이 차박을 처음 시작하면서 트레일러 너무 탐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레일러는 되게 200, 300, 400, 500, 600 이렇게 급이 나눠져 있어요. 숫자가 클수록 크기가 큰 건데, 보통은 이제 750km 미만은 이런 다른 면허가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 1, 2종 보통 면허가 있어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50km 이하인 트레일러를 끌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750 이하의 트레일러를 실제로 봤거든요. 진짜 아담하고 귀엽습니다. 말로는 성인 2명, 3명 잘 수 있다고 하는데, 혼자 있어야 됩니다. 2명도 약간 빠듯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되게 좀 이제 공간 효율을 극대화시킨 그런 트레일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모델도 많고요. 그냥 침대를 접으면은 거기 테이블이 되는 거고, 테이블을 피면은 침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뭘 계속 막 접고 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대신 면허를 따로 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부피가 작다 보니까 주차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다는 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는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트레일러를 끌고 싶다. 그러면 이제 750km 이상, 3000km 미만, 그 트레일러를 가장 많이 끌고 다니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 특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일종 특수 면허 중에서도 그게 군한차, 견인차 그거랑 다 포함이 되는데, 소형 트레일러인 거예요. 750 이상부터 3000 미만까지는. 그래서 소형 이 트레일러 면허를 따로 따셔야지
그 트레일러를 몰고 다닐 수가 있고 3,000km 이상 엄청 큰 거 있거든요. 막 600, 700짜리 그거는 이제 뭐 말로는 뭐 진짜 뭐 6, 7인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커요.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큰 트레일러를 봤는데 정말 큽니다. 이제 그거는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따셔야 되는 거예요. 따셔야지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박 컨텐츠를 찍을 때 트레일러 렌트 되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이 트레일러는 렌트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움직이는 거 말고 그냥 정차된 상태의 트레일러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트레일러를 내가 차에 이렇게 견인해가지고 이 트레일러 이거 고리에 껴가지고 가는 거는 또 불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돈내산해서 산 트레일러가 아니면은 내가 끌고 다니면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트레일러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약간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팰리세이드는 또 이제 이 트레일러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 견인 총 중량이 2,000kg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대형 트레일러는 못 끌겠다. 그러니까 750kg 이상 3,000kg 미만. 근데 이 팰리세이드에 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2,000kg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가야겠구나. 그러니까 한 4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좀 어린 4인 가족 그 정도 트레일러까지 끌 수 있겠네요.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다 보면은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이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웨이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차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걸린 트레일러가 막 지 혼자 막 왔다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무게중심이 이 앞에 선두 차량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게 위험합니다. 실제로 겪게 되면은 되게 무서워요. 막 차가 막 뒷덜미가 막 흔들 하니까. 그래도 이게 그냥 차 안에서, 그러니까 차 한 대 내에서 그렇게 생기면은 어떻게 해서든 핸들 꽉 붙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뒤에 걸린 트레일러가 진짜 뭐 1, 2kg도 아니고 막 진짜 몇천 킬로 되는 건데 그게 흔들흔들 걸리면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속을 안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일러도 무게중심을 뒤로 잡으면은 좀 그 스웨이 현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이라든지 짐 같은 거를 좀 이제 차와 선두 차량과 가까운 앞쪽에 놓으면은 조금 그런 현상이 덜 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트레일러를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트레일러를 끌어보진 못했는데, 얼른 성장해서 나중에는 트레일러까지 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트레일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팰리세이드만 해도 진짜 이 주차할 때 너무 힘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생활하고 있는 반경에는 이 건물들이 좀 약간 다 노후화가 돼가지고 주차장이 좁습니다. 뭐 요즘 주차장은 이게 확장형이라고 조금 크게 나와 있는데, 옛날 건물들은 그 옛날 그 시대의 차의 규격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좁아요. 그래서 어찌 해가지고 팰리세이드까지는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뒤 전진 후진 그거를 한 10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해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이제 옆차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내릴 때 진짜 제가 조금 날씬해서 망정이지 좀만 살쪘으면 못 내렸다니까요, 그거. 주차가 참 불편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큰일이에요. 다들 차는 뭐 페이스리프트 되고 아니면 뭐 풀체인지 되고 점점 커지는데 이 주차장 규격은 똑같잖아요. 이렇게 가속할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뷰웅 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RPM도 되게 낮게 씁니다. 보통 변속되는 게 지금 몇 단일까? 7단. 지금 시속 80km를 7단 달리고 있는데요. RPM은 한 1500 정도밖에 안 써요. 지금 제가 엑셀링 하는데도. 6단으로 내리면은 2000, 5단으로 내리면은 한 2300 이렇게 쓰네요. 근데 5단으로 써도 되게 넉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확실히 단수를 진짜 아껴 쓰더라고요. 드라이브 모드 성향 간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런 노력을 해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뭐 패밀리카는 뭐 운동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본편 시승기 때 차선 변경과 코너링을 삭제를 시켰는데, 이런 선회 능력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세단처럼 날렵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SUV.
그냥 안정적인 SUV 정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터널로 진입을 했습니다. 터널 온 김에 크루즈 한번 틀어보고 갈게요. 크루즈는 일반적인 현대차에 들어가는 거랑 동일하고 이제 차선 변경,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이 옆에 봐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되게 편해요. 이 뭐 차선 뭐 핸들 보조 이런 것들도 동일하고. 근데 연비가 진짜 안 좋다. 이게 지금 시승차가 지금 현재까지 500km 정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새 차인 거죠. 보통 우리가 길들이기가 끝났다고 하는 시점은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도 한 2000km 이상은 타야지 이 차가 좀 길들이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비가 정말 안 나옵니다. 지금 고속주행을 하는데 연비가 7.7km가 나옵니다. 공인 연비는 3.8 EWD 기준으로 한 9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연비 주행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8km 이상 나오지가 않네요. 새 차일 때는 처음에 출고될 때 타이어에 코팅이 돼가지고 되게 미끌미끌거리고 이게 마찰 계수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한 연비 계산이 힘들어요. 그리고 뭐 엔진 미션 같은 것들도 아직 자리를 뭔가 안 잡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트릭 컴퓨터도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차들 보면은 이 기름 게이지 있잖아요. 기름 게이지로 봤을 때 이 정도 연비가 아닌데 트릭 컴퓨터 상으로는 뭔가 덜 나오고 아니면 더 나오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연비를 계산하는 법은 이 차의 기름 리터, 그러니까 이 팰리세이드는 기름 탱크가 한 71리터 정도 되는데 풀 채웠을 때 키로수랑 이 차의 기름 탱크랑 그리고 주유소 갔을 때 몇 리터 넣는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계산하면 정확한 연비가 나옵니다. 사실 귀찮아서 저 잘 안 하거든요. 기름값이 조금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올랐습니다. 아유 미치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디젤 이 휘발유보다 조금 비싼 주유소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뭐 부품 수급도 안 되고 뭐 반도체도 부족한데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이런 기름 같은 것들도 비싸지고 아유 정말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게 아주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현재 지금 가솔린 기준으로 리터당 2,000원 정도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근데 이 차 팰리세이드가 기름 탱크가 71리터니까 가득 채우면은 얼마냐? 약 16만원? 14만원? 1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와, 주유소 한번 가면 진짜 10몇만 원은 그냥 깨지는 게 우습네요, 진짜로. 와우. 근데 이제 디젤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에 비해서 연비도 잘 나오고 또 기름값도 저렴했기 때문에 이런 유류비 세이브가 잘 돼서 그래서 디젤차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요즘은 디젤 값이 좀 더 비싸니까 좀 약간 이게 맞나 싶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인가? 아, 그리고 이 동호회 반응을 보니까 이 팰리세이드 사이드미러 이 장고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하 조절이 안 되고 접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런 게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뭐 진짜 생과사로 오가는 중요한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돈내산 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이런 잡다한 고장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제가 이 팰리세이드를 받아왔을 때 팰리세이드가 엄청 많았어요. 막 색깔별로도 많고 뭐 내장 컬러 막 조합해가지고. 근데 이 신형에서 이 외장 컬러가 무슨 쉬머링 실버 펄이랑 되게 진한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은근하게 그 쉬머링 실버, 그러니까 은색 바디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뭐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에 들어가는 블랙 하이글로시 그릴하고의 조합은 잘 모르겠지만 시승차는 전부 다 캘리그라피였어요. 그래서 그 캘리그라피 전용 그 은색 크롬 그릴과 그 쉬머링 실버 그 은색 바디의 조합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약간 좀 뭔가 사이버틱하면서 전기차스러운 느낌도 나고 아무튼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뭔가 은색 바디 이러면 약간 뭐 아저씨차, 아빠차 그런 느낌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신형 팰리세이드의 은색 바디 조합은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웜그레이 내장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실 이 웜그레이 내장재가 기존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니쉬, 이 도어의 가니쉬가 조금 더 밝아지면서 실내 인테리어가 훨씬 밝아지고
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약간 뭐 베이지 시트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밝게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예뻐요, 진짜. 훨씬 예쁘고 뭔가 아재차라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그냥 비싼 차 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리뷰 때 빠뜨렸는데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미러가 거울이 아니고 카메라 화면인 거예요. 디스플레이 화면인 거예요. 요게 이 D3이라고 하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동일하게 이 장점이라면은 눈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 간혹 가다가 왜 본인,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이빔을 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냥 이런 시내 도로인데 그럼 되게 눈부시거든요, 뒤에서. 아,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런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눈부심이 없다는 점,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신호 대기 시에 그 뒤에 있는 사람 얼굴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 약간 날 쳐다보는 것만 같고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무튼 화질은 되게 선명합니다. 지금 터널인데도 화질이 되게 선명해요. 아이오닉이라든지 GB60 전기차에 들어갔었던 그 D3이 그 화면보다 화질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팰리세이드, 사실 저는 뭐 차를 혼자 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큰 차가 전혀 필요가 없지만 둘 이상만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팰리세이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패밀리카로서는 뭔가 카니발은 진짜 엄청 식상하고 또 모양도 뭔가 좀 내 차가 아닌 가족을 위한 차,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팰리세이드는 뭔가 이제 혼자 타도 괜찮게 보이고 실제로도 이 큰 차를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운전자도 생각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이 비싸졌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긴 하지만 제가 주말에 촬영을 하고 오늘 지금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아침, 그러니까 해료일인 거죠. 월요일 아침이라서 살짝 잠이 덜 깬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아, 정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퇴근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좋은 밤 되세요. 굿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